사회복지사 1급 시험 3교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파트에서 마지막 응시 과목입니다. 사회복지 법제론이고요. 앞서서 진행된 그 정책과 제도 안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그리고 행정론, 이어서 이 법제론 세 가지를 시험을 보게 되는데 분량이 제일 많은 게 사회복지 법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그 챕터별로 좀 요약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앞서서 사회복지 그 법제론에 있어서 법의 기본적인 뭐 권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었고요. 이후에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 같은 그 일반법을 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들, 그리고 공공보조에 관한 법, 마지막 오늘은 이제 사회서비스법에 관련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이 특이사항이 사회서비스법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는 일단 시험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빈도 높게 역대로 출제된 그 법령들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사회서비스법 가운데에서도 노인복지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이 두 가지 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그 노인복지 시설 구분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 빈번히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20회 때 72번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노인복지주택 하면 자, 노인복지 시설 분류 중에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포함이 되는 이 노인복지주택은 입소 자격이 60세 이상 노인 맞습니다.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까지는 자격 취소를 직접 하지 않고요. 이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소나 또는 뭐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그 자격증을 교부한다거나 이것은 다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시도지사가. 그래서 요양보호사 거짓 자격 취득은 시도지사가 취소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고요. 3번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당연히 맞고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는 노인 인력개발기관, 노인 취업활성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등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맞고요. 자, 5번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 보건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19회 때 70번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시설 종류 나왔는데요. 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먼저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거복지시설인 거고요. 그래서 1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문에는 없지만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요양공동생활가정도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들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있습니다. 재가노인 말 그대로 집에 방문을 해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시설의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재가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시설의 종류지만 지금 지문에는 없고요. 그 이후에 그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4번, 5번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해서 중앙에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두고요. 여기서는 노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고요.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그리고 신고 전화, 운영해서 사례 접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3번 지문도 역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법령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회 71번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 구급대 구급대원은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한다. 예, 맞습니다. 2번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었고요.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 제한 명령, 이 경우는 그 제한에도 기간은 10년 초과하지 못합니다.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거기에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 출동해야 하겠고요. 자, 아까 시설, 노인복지 관련 시설 중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의 인권보호 정책 제안,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조금 거시적인 일들을 한다라면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실제 노인학대 신고 전화 운영, 그리고 현장 출동이라고 4번 지문에 나왔는데, 자,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이제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를 하고 그 학대자에 대한 상담 등도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시합니다. 4번 맞는 질문이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설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신고 의무자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4회 때 72번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날은 법령상 매년 10월 2일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회 때 58번입니다.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 종류 외워야 되는데요. 먼저 노인복지주택은 주거복지시설의 하나의 예였죠. 주거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주택 외에도 양로원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주거복지시설입니다. 2번 노인교실 하면 경로당 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2번도 맞고요.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그렇죠. 중앙이 아니고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맞고요.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었죠. 의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참고로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요양이 들어가면 의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고요. 5번에 방문요양 서비스, 재가노인복지이고요. 이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합니다. 5번도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2회 때 73번입니다. 노인복지 법령상 노인복지 이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시겠지만 역대 기출에서도 그랬고 노인복지법에서는 그 법령상 인정하는 시설의 종류와 그걸 나누는 그 분류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자, 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것, 기업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여가복지시설에 있었고요. 자, 재가노인에는 노인의 그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죠. 방문요양 서비스, 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원,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해당이 되고, 자, 노인 보호 전문기관
중앙보호전문기관 있었고요. 지역보호전문기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업무는 노인의 인권 보호에 관련 정책 제안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 노인 보호에서는 노인 학대 신고 사례 접수, 또 현장 조사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설 종류의 그 법령상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74번이었고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하고요.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이 이루어지며 등하교 전후 또는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지금 핵심이고요. 체험활동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에 연계 제공을 하고 돌봄 상담, 그리고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지문 중에서는요, 일단 그 내용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에 관련된 없기 때문에 1번, 4번, 5번이 제외가 되고요. 2번 아니면 3번인데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학대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3번은 아닌 거고요. 정답은 2번 다 함께 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주변에서 많이 또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지역아동센터가 선다에 있다라면 그래도 다 함께 돌봄센터를 골라야 맞는 거고요. 자, 왜냐하면 이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곳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그리고 돌봄 상담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중요시 되는 반면에 지역 아동센터는 지문 중에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역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1회 때 74번은 정답 2번이었습니다. 20회 때 74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시군 구청장은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 3년마다면 너무 성장이 빠르죠.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양육 상황은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1번 맞지 않고요. 2번 시군구에 두는 아동유아 풀 수 있는데요. 자, 명예직 맞고요. 수당 지급할 수 없다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아동유아는. 시군구에 두는 아동유아는 명예직으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자, 3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둔다. 자, 어떤 그 정책의 조정위원회, 조정자가 들어가면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암기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각부 장관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게 벌어질 때 그걸 조정하는 것은 그 윗단계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역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3번 맞지 않고요. 자, 4번 아동관리보장원의 장은 아동관리보장원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 되거든요. 아동관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자,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은 하기는 하지만 12세가 아니고 15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세부터 64세까지를 근로가능 연령, 취업가능 인구로 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설의 장이.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회 때 69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아동복지 그 법령에 관련되어서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각각의 위원회 있습니다. 아동정책 그 조정위원회 아까 있었고요. 그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것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였죠. 조정이 들어가면 국무총리 소속위원회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소속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자, 시도, 시장, 자, 시옷으로 시작하니까 자, 아동복지심의, 심의에 시옷이 들어가면 자, 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더 붙여서 자, 아동권리보장원은 비읍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립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아동복지 관련상 위원회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이고요. 자, 아동의 종합실태. 자, 이것은 뭐 아동의 양육이나 생활환경 또는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신체적 건강이나 아동이나 안전 또는 뭐 학대 등의 그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공표해야 되는데 자, 주기는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보통 실태조사는 3년마다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이기 때문에 아동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이듯이 아동에 대해서는 정책 기본계획도 5년마다 종합실태도 5년마다 라고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7회 때 72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령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말하는 거 맞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자, 수립을 위해서는 앞서서 종합실태 5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하며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거죠.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시설은 신고하는 거고요. 우리 법인이라면 자, 허가를 받아야 했었죠. 시도지사에. 4번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조정 들어가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맞고요. 5번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16회 때 72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학교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 발견하면 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친권자 선임 청구하여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친권자가 없는 아동에게 친권자 선임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 법원에 후견자 선임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후견자 선임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시군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이라고 아까 했었고요. 자, 수당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어린이 주간으로 하고 참고로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은 11월 19일입니다.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 아동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담원이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친권자 없는 아동 발견 시에는 법원에 후견자 선임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장은. 자, 마지막 14회 때 71번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기출입니다. 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을 15세 미만이 아니고 18세 미만이었죠. 법령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 아동에 포함하는 거 맞고,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대상 아동에 포함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동학대에 포함되고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기출문제 마치고요.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이제 더 제정이 되었던 장애인복지법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